안녕하세요. T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 투자 유의사항 17번째 단순 개발보다 분양 임대형 관광농원을 조성하라 입니다. 처음부터 농어촌 관광산업을 위해서 직접 관광농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거나 대형 토지의 개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차별화된 사업 구상도 하지 않고 일단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서 대형 임야를 훼손한 후에 당초 허가받은 사업을 포기 또는 취하하여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려는 관광농원 개발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즉 허가받기 어려운 임야에 일단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순 개발형 관광농원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국가의 균형발전 지원 취지에도 맞고 지자체의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취지에도 맞으며 21세기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는 관광농원 사업을 추진해도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노력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준비되어야 하고 개발 인허가 및 자금 조달 그리고 분양 및 임대까지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수요자 취향, 접근성, 수지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농어촌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충분한 협조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자체의 발전에 그러니까 차별화된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만 지자체장이 허가할 거라는 거죠. 차별화된 것도 없고 관광명소로 만들 만한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데도 뭐 허가해서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분양업자한테 투기적 거래를 하라고 이렇게 해줄 지자체장은 아무도 없죠. 여기서 말하는 분양 임대는 관광농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모든 시설과 건축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될 때 일종의 동업 성격으로 같이 해서 소유권은 따로따로 갖되 관광농원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관광농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입법 취지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 도농교류법에 의한 관광농원 이런 것들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동업 성격으로 관광농원을 또는 농어촌 휴양단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느 토지에다 관광농원을 하려면 단순 개발이 아니라 그렇게 지자체장이 원하는 시설 그리고 국가가 원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농업인 또는 관광휴양단지는 도시도 되는 거니까 여러 농업인들이 물론 귀농귀촌해서 농업인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 큰 사업을 해보는 그러니까 작은 몇 사람들이 경제와 전문성을 모아가지고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 관광산업을 만들어낸다면 분양 임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허가권자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도시인 또는 일반인이 농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농업 관련 특화 산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도 많으므로 사업성이 떨어진 계획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농어촌 정비법과 도농교류법 및 각종 지원 법률을 활용해서 좋은 관광, 차별화된 관광 사업 계획을 꾸미는 것이 본인의 부동산 가치도 높이고 실수요자를 찾기 쉽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농식품 사업 시행 지침서 220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관광농원도 분양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 정비법 8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중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 형식으로 사전에 돈을 모아서 또는 뭐 전문 서비스 노하우를 모아서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침서 220쪽에 보면 관광농원의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에 승인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승인받아야 함.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권자가 이건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해서 지역의 명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그 말이고요. 그렇게 수립한 것에 대해서만 승인해줘라 이 말일 수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분양 또는 임대받은 토지와 시설은 해당 관광농원 사업계획의 용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관광농원과 단절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서는 아니됨. 이게 지침서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죠.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은 각각의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낼 수는 있으나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거죠. 또는 임대차를 할 수 있으나 각각의 분양받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영업을 해가지고 관광농원과 단절된 그런 사업으로 변질돼 버리면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되는 관광농원 시설을 분양할 수 있다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할 수 있다는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아야만이 분양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를 구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분양 임대받은 토지와 시설은 임의의 시설, 그러니까 뭐 경계망을 한다든지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임의의 시설로 분리 단절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여러 사람 앞으로 등기를 따로 내줄 수도 있지만 소유권은 따로 가질 수 있지만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서 공동사업 개념으로만 분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분양 및 임대는 농어촌 정비법 제84조에 허용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광농원의 시설 및 토지를 분양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광농원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만 허용되는 것이고 으뜸촌 지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광농원 안에서 각종 시설을 분양 또는 임차한 사람들이 분리 영업을 해서 관광농원의 역할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분양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농원 및 주말농원 사업을 분양 임대하려면 처음부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관광농원 사업 승인은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투기적 개발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인이 귀농 진천시 모자란 자금과 인력 또는 운영 노하우를 충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실수요자인 농업인에게 분양하는 경우까지는 지자체장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지 농업인이 단독으로 관광농원을 개발할 자금과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전문가도 이 관광농원 사업을 주도하여 현지 농업인이 연대하여 관광농원으로 운영을 하면 전시행정으로 만들어진 예물단지가 아닌 그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산업시설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가지고 분양 또는 공동사업 개념으로 해서 관광농원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원하는 농어촌 정비법과 도농교육법의 지원을 받으면서 농촌 투자 사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자,
자, 이 분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및 토지를 분양받아서 직접 운영하려는 농업인이 있을 것인가 문제인데, 현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한 도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농원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개발 및 운영 노하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관광농원 사업 시설 기준은 앞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농장, 농수산물 생산 토지 및 시설들이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즉 600평 이상이고 관광농원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농원 승인 면적의 20% 이상의 조건과 영농체험시설이 600평에 대해서는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필수 시설, 나머지는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 제공시설, 기타 시설은 각각의 법령에 의한 기본적인 제한만 통과된다면 나머지는 관광농원에 대한 시설 운영 기준을 지자체장이 만들어서 그 지자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또 그리고 그 지침서 등에서 재량권을 지자체장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반려동물 체육시설, 또 반려동물 놀이터, 그리고 반려동물 카페, 또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시설은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각종 환경법 규제에도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예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특구법, 그러니까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 즉 지자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농교류법에 의한 각종 지원, 그리고 각종 세제 지원 등은 농어촌 정비법과 국토계획법에 중복적으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개별법에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거나 또 개별 배제 규정이 없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종합적인 판단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산촌종합개발,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등이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체험 관광마을 사업, 환경부는 자연생태 우수마을, 행정안전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법령 및 보도 자료로 일반인에게 어떠한 지원이 있다라고 홍보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촌 마을 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휴양단지 사업으로 가거나 뭐 민박 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쪽으로만 사업계획을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좋은 농어촌 관광 투자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과 농어촌 관광 휴양 체험마을 사업은 국내 관광의 주요 형태가 명승지 견학 등 단체 관광 형태의 대중관광에서 산업 현장 체험, 자연 생태 관찰, 전통문화 체험 등 가족 관광 형태의 다양한 대환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농촌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도농 상생 토대 마련 농촌 관광은 자연스럽게 민박 및 농산물 판매로 이어져서 농어촌의 소득을 높여서 활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도시인에게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안심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제공해서 도시민과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이므로, 농어촌 관광 산업은 도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문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 장애 사업 승인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